일단 아프면 내 노력으로 이것저것 해보잖아요. 뭐 파스도 붙여보고 찜질도 해보고 복대도 해보고 이런 방법들 과연 효과가 있는지 검증해 보겠습니다. 통증 완화 방법 오해와 진실 첫 번째는요. 찜질은 뜨끈뜨끈하게 효과 있는 것 같던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백 백 교수님 어떨까요? 네, 뭐 찜질이 통증 완화에는 도움이 되는데요. 저는 환자분들한테 이렇게 보통 말씀드립니다. 그 찜질하는 동안에는 효과가 있는데 때는 순간에 바로 없어진다. 그러니까 아이고. 근본적으로 운동을 하실 걸 생각하지 뭐 찜질에 계속 하루 종일 대고 계실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운동을 하자. 뭐 물론 이제 근육을 이제 스트레칭하고 하기 전에 잠깐 되는 건 좋지만은 네. 찜질에 온전히 의지하는 거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운동과 병행을 좀 하시는 거를 추천을 해주셨고요. 네. 그 다음은 아까 전에 보신 사례자분께서도 하신 건데 한번 볼게요. 복대를 하면 괜찮다? 요 괜찮다는 얘기도 있고 오히려 안 좋다 이런 얘기도 전 들은 것 같아요. 김 교수님. 네, 그래서 복대는 양날의 칼이죠. 그래서 복대는 급성기 때는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급성기 때는 복대를 차면은 통증이 완화되고 거동이 조금 편해지는 또 압박골절이 있는 경우는 척추뼈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복대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그걸 차서 통증이 완화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장시간 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오랫동안 차게 되면은 허리 근력이 해야 되는 일을 복대가 대신하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 근력은 안 쓰면 안 쓸수록 약해집니다. 그래서 복대를 장기적으로 차는 거는 허리 근력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급성기에 통증이 있을 때 잠깐, 그다음에 어떤 힘든 일을 하거나 무슨 일을 할 때 조금 보조적으로 잠깐 이렇게 차는 거는 괜찮고요. 오랫동안 차는 거는 별로 권장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의지하면 자생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볼게요. 짠. 마사지는 자주 할수록 좋다. 누가 마사지 지금 주물러주면 시원하기는 한데. 돈이 들어서 그렇지. 요 효과 있나요, 교수님? 뭐 예. 찜질하고 비슷할 것 같습니다. 뭐 근육 이완 효과는 분명히 있는데요. 그것보다는 강화 쪽에 더 중점을 두고 싶습니다. 그래서 근육 강화를 하고 강화하는 동안에 뭐 잠깐 이완을 위해서 마사지를 해주실 수는 있지만은 마사지만이 치료요법으로 생각하는 거는 적당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이제 또 자세가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바로 그 부분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설 때도 앉을 때도 허리를 세워라. 이렇게 꼿꼿이 세우는 거 좋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네, 뭐 허리가 아프면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조금 뒤로 제쳐지게 되죠. 그러니까 예. 전만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배사장처럼 조금 내놓는 게 특히 이제 디스크 같은 경우에 좋고요. 우리가 자연 복대라고 그러죠. 이렇게 조금 전만을 유지하면서 배에 약간 힘을 조금 주는 그런 자세가 제일 좋습니다. 예. 설 때 자세 알아봤으니까요. 잘 때 자세 한번 알아볼게요. 잘 때 허리 밑에 베개를 두면은 도움이 된다. 얇은 거 그래서 깔고 주무시는 어르신들 계세요. 네, 예. 가끔 이제 그런 분들 보시는데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허리는 이제 전만이 돼 있어서 좀 앞으로 휘어 있거든요. 이제 그 자세를 유지하시려고 허리 밑에다 뭘 베고 주무시는 분도 계신데 이제 예를 들어서 관절염이 있거나 협착증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자세가 굉장히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무릎 밑에 베개를 놓고 허리의 근육들이 이완되는 자세로 주무시는 분도 많고요. 그래서 정답은 없고 본인이 제일 편한 자세에서 숙면하실 수 있는 자세를 취하시는 게 제가 보기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어떤 일시적인 방법보다 꾸준히 운동하는 거 아까 전부터 백 교수님께서 강조해 주셨는데요. 허리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운동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백남정 교수님과 이치훈 선생님 모시고 배워볼게요. 네. 권영찬 씨도 앞으로 네. 오시겠습니다. 허리가 건강해지는 시간. 편하게 엎드려 보실까요? 네. 예. 네, 먼저 척추 신전 운동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척추를 이렇게 피는 거거든요. 네. 자, 팔꿈치를 어깨 나빌 만큼 벌리시고, 뭐요? 예. 그다음에 손바닥을 바닥을 짚고 팔꿈치를 쭉 펴서 펴주시겠습니다. 네, 뭐 특히 이제 디스크에 좋습니다. 이제 디스크가 이제 구부릴 때 뒤로 돌출이 많이 되기 때문에 속으로 이게 디스크를 다시 집어넣는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좋고요. 근데 이제 후관절이나 척추 협착증이 있으신 분들은 오히려 조금 증상이 나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조금 조심하는. 그러면 저는 척추 협착증이 있으니까 요 정도로 해도 되겠네요, 교수님? 네, 그 정도만 해주시면 돼요. 과도하게 하지 말고. 네. 이때 손을 너무 가까이에서 올리시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것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척추 통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네. 20초 정도 해서 한 10회 정도 진행하시면 좋겠고요. 네. 다음으로는 이제 척추 기립근 강화 운동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자,
제가 말씀드린 이제 고양이 운동. 고양이 기본 자세로. 모양이. 네. 이 고양이. 상태에서 척추의 전만을 약간 유지한 상태에서 예. 한 발을 쭉 몸과 평행하게 들어주실 겁니다. 그 다음에 든 발의 반대손을 들어서 네, 자세 쉽게 이제 어이구. 플랭크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여기 예. 척추 기립근을 강화시킬 아. 수가 있고요. 또 복근도 동시에 강화시킬 수가 배가 있습니다. 엄청 땡기는데요. 아, 네. 그래요? 오래 하실 수 있으면 오래 하실수록 좋습니다. 뭐 한 2분까지 버티실 아이고, 수 있으면 배야. 대단한 거고요. 어이구. 자, 혹시 이럴 때 이제 예. 하시다 보면은 손목이나 무릎이 아프신 분들이 힘든 계시면 분들이 계세요. 지금 무릎 아파요. 네, 손 내리시고요. 다시 한번 편하게 엎드려 보시겠습니다. 아, 예, 예. 엎드려서. 이런 분들은 편하게 예, 엎드려서 조금 쉽게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쉬운 방법은 자, 발 그대로 올려보시고요. 그다음에 손을 그대로 또 올려주세요. 이건 좀 편안하네요. 네, 이 허리에 수축이 되는 거를 느끼셔야 됩니다. 허리 뒤에 근육이 수축되는 거를 느끼시면 허리 근육을 이렇게 좀 잡아주라는 얘기죠? 네, 등줄기가. 예. 네, 내려주시고요. 네. 다음으로 이제 복근 강화 운동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편하게 복근. 한번 누워보시겠습니다. 예. 누우실 때는 가급적이면 일자로 눕지 마시고 아, 옆으로. 돌아 눕는 습관이 네. 아, 평소에도. 네. 아, 진작 가르쳐 허리 주시죠. 아프신 분들이 꼭 이것도 중요하네요. 예. 유념하셔야 될 거고요. 네. 예. 네, 이건 뭐 옛날에는 이게 저 이렇게 뭐죠? 윗몸 일으키기. 윗몸 일으키기 그거 안 되는 했었는데 거잖아요. 안 좋기 때문에 윗몸 일으키기 하는 식으로 조금만 복부만 수축시키는 겁니다. 잠깐 해주실까요? 다 올라오지 말고. 손을 가슴에 어깨에 편하게 올려주시고 날개뼈 끝이 들린다는 느낌으로만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아, 살짝만 들어주네. 발끝만 잠깐 본다고 생각하시면 다 안 될 것 같아요. 올라오네요. 네, 그 정도만. 근데 배는 더 땡기네요. 근육만 수축. 오. 한 번 더 했다가 해보시겠습니다. 이완했다가. 네. 또 저는 저렇게 하면 목만 아프던데 목에 힘이 잔뜩 목 들어가가지고. 빼고 하셔야 돼요. 혹시 목이 아프신 경우는 예. 뒤로 목을 감싸주시고 당기지 이렇게. 마시고 네. 배힘으로만 교수님 말씀대로 올라가시고 발끝을 목을 살짝 감싸고. 예, 목 네, 감싸시고 근육 올라주는 수축하는 걸 느끼시면서 한 네. 10회에서 15회 정도 한 세트로 해서 한 3세트 네.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일어날 때 옆으로 해서 옆으로 해서. 이렇게 훨씬 우리가 편하네요. 콩나무가 굴르듯이 일어나셔야 됩니다. 네네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배웠습니다. 배웠고요. 자리로 모실게요. 자, 이렇게 허리 통증 예방을 위해서는 평소에 운동, 스트레칭도 중요하지만 평소에 올바른 자세도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자세에 관한 내용은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 허리를 망가뜨리는 잘못된 생활 습관. 허리 건강을 지키려면 어떤 신발을 신어야 할까요? 높은 굽 때문에 허리 통증을 유발하는 하이힐 대신 선택한 플랫 슈즈. 굽이 낮고 평평하기 때문에 괜찮은 걸까요? 굽이 낮은 신발은 체중의 충격이 무릎과 허리로 가기 때문에 2-3cm 굽에 쿠션 있는 신발을 신는 것이 좋습니다. 좌식 생활을 하는 한국인들, 바닥에 앉을 땐 어떤 자세가 좋을까요? 이미 골반이 틀어진 사람들이 양반 다리를 하면 틀어진 상태가 유지되는데요. 양 다리를 번갈아 세워주는 자세가 통증 완화와 고관절 균형에 도움이 됩니다. 요새는 소파 생활도 흔해졌죠. 다리를 쭉 뻗어 편하게 TV를 보는 자세도 잘못된 생활 습관 중 하나. 소파나 바닥에 앉는 것보다 의자에 앉는 것이 좋은데요. 엉덩이를 의자 깊숙이 넣고 등받이에 등을 붙여 허리를 세워줍니다. 한 번에 윗몸을 일으키면 허리 근육과 인대에 부담을 줄 수 있는데요. 기지개를 켜 허리를 깨운 뒤 몸을 옆으로 돌려서 일어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싱크대와 한 발자국 떨어져 허리를 꼿꼿이 세운 채 설거지를 하면 척추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우선 싱크대에 배를 붙이는 것이 좋고요. 바닥에 10cm 정도 두께의 책을 둬 양 다리를 번갈아 올리는 것이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자세입니다. 또 허리를 굽혀 양말을 신는 자세는 허리 디스크 환자에게 매우 치명적이라고 하는데요. 의자에 앉아 한쪽 다리를 반대편 무릎에 올려 신는 자세를 추천합니다.
만병의 주범 흡연은 담배 연기 속 일산화탄소가 모기질 흡수를 방해해 뼈 퇴행을 부추기고요. 알코올은 칼슘 배출을 촉진해 골다공증 위험도를 높입니다. 과도한 음주는 금물이죠. 생활 속 잘못된 습관을 바로잡아 허리 건강 지켜보세요.